그런 일도 할 거예요. 음, 나만 이렇게 크게 나오지? 어떻게. 아닌데? 아파요, 하나도. 보는 화면이 그러신가 보다. 네. 보는 설정이 부끄러운데? 왜냐면 저희는, 오셨다. 밖에 보여요. 네. 잘 안 제일 보이지? 작으세요. 이게 핸드폰이라 그런가? 네. 네, 핸드폰엔 내게 보이고, 우리 다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 없을걸요? 다 보이는데 아, 내가 보여요? 따로 있는. 다 음,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못 오신다고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 그냥 일하는 중인데 네. 일단 들어와 봤어요. 네. 하시면서 하세요. 지난주에 되게 기분이 좀 가라앉으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랬지? 장난감 이렇게, 염색하셨나 보다. 맨날 그 색깔인데 왜 이렇게 어? 노래 보이지? 빨개 어? 보이지? 어. 깜짝으로 놀라요. 조명 왜 이렇게 때문에 빨개 그런 것 보이지? 같아요. 조명 지난주에 때문인가 봐요. 기분이 그쵸. 하늘비님 그러셨었죠. 병란 선생님 좀 책도 잘 안 넘어가고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근데 잊으셨나 봐요. 그때 남편이랑 뭐 있었을 거예요. 이슈가. 왜 바깥 양반들 때문에 저희의 기분을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켈리님은 안 그러신가 보다. 그죠? 저요? 네. 그러죠. 왜 안 그러겠어요? 사람 쓰는 게 똑같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신 거예요? 네. 아마 연기병. 아마 그 신우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아, 관련돼 가지고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신 거 지금 또 그러고 나서는 주말은 괜찮으셨어요? 기분, 컨디션 이런 거요? 주말에는 아 주말에 지난 주말에 뭐 했지? 주말이 며칠이었어요? 주말이요? 8일, 9일이요. 8일 9일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8일 9일 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지? 기록을 안 하면 어제도 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음. 기억이 안 나네요. 1일 8일 클레리는 9일 많이 저기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오늘 못 들어올 것 같았는데 일단 참석은 하는 걸로. 진짜요? 몸이 안 좋으신가 네, 보다. 네. 감기인가 보다. 감기 걸리셨죠? 감기긴 한데 몸살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뭐가 안 좋아 그 보이시네. 독감이 엄청 유행이래요. 우리 작은 애가 아이고, 벌써 이제 독감을 하시고. 아, 이렇게 한 열은 번씩 안 나는데, 옮겨가나 보다. 네. 저 열은 안 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음, 나는 코가 이게 막혀요. 많이 그러신가 봐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독감이라는 얘기를. 지금이 또 유행인가요? 네, 그런 거가 봐요. 요즘에. 그런 지금 유행. 코로나랑 독감이랑 같이 다 돌고 있대요. 또 이제 이제 코로나. 코로나까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 옛날처럼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코로나가 네. 감기처럼 왔다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독감 유행이구나. 참, 면역. 그러면 낭독을 책을 못 읽으시겠어요? 하늘비님.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읽어보실게요. 일단 139페이지 상대의 신호를 감지하는 관찰 기술. 여기 한 페이지가 채 안 되지만 네, 읽어주세요. 제가 전 읽을까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상대 신호를 감지하는 관찰 기술. 어릴 때는 누구나 훌륭한 관찰자였다. 작고 약했던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나 목소리 톤을 해석하는데 생사가 걸려 있었다. 종종 우리는 어른들의 특이한 걸음새나 과장된 미소, 부자연스러운 버릇 따위를 눈치채고 재미로 흉내내기도 했다. 보디랭귀지를 보면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것인지 감지할 수 있었다. 상습적 거짓말쟁이나 사기꾼, 마술사 혹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골치 아프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상대가 쓴 가면을 금세 간파한다.
그런데 5살 무렵 우리는 서서히 이런 감수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없는 기술을 새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한때는 갖고 있던 기술을 재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자기 안에 몰두하게 됐던 지난 시간을 되감아서 어릴 때 갖고 있던 호기심과 외부를 향한 시각을 되찾으면 된다. 어느 기술이나 그렇듯이 관찰 기술을 익히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서서히 뇌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보가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하되 매일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 평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워라. 상대를 관찰하면서 그가 하는 말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뭔가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정 한두 개를 찾아내겠다고 말이다. 미세 표정이나 잠시 스쳐가는 얼굴의 긴장감, 억지 미소에 주목하라. 간단한 이 연습이 한 사람에게 성공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시도해보라. 항상 표정에 초점을 맞춰라. 얼굴에서 신호를 찾는 게 좀 쉬워졌다 싶으면 목소리에도 비슷한 신호를 찾아보라. 목소리 톤이 바뀌거나 말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라. 목소리는 상대가 느끼는 자신감이나 만족감과 관련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다음에는 자세나 손짓, 다리의 위치와 같은 보디랭귀지로 옮겨가라. 관찰 연습을 할 때는 간단한 목표를 세워서 손쉽게 실천하라. 관찰한 내용, 특히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빠짐없이 적어두라. 계속 읽을까요? 네, 그냥 그 페이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이처럼 관찰 연습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가 본 것을 말로 해석해 보려고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함께 이끌어 가되 말수를 줄이고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라.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라. 상대가 말한 내용 일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러면 상대는 긴장이 풀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비언어적 신호를 내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상대를 관찰해서는 안 된다. 관찰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정면으로 눈을 너무 많이 마주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슬쩍슬쩍 잠깐씩만 시선을 돌려서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라. 한 사람의 장기간 관찰한다면 상대의 표현이나 기분과 관련해 기준점을 잡아두는 게 좋다. 네, 이어서 켈리님 읽어주세요. 네. 원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늘 초조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다. 상대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활달해졌거나 습관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말이다. 상대의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그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힘들어할 때 그 신호를 알아보기가 훨씬 쉽다. 고대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천성이 쾌활한 사람으로 늘 미소를 짓고 웃음을 터뜨리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었다. 안토니우스는 정적인 안토니우스의 정적인 오타비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만난 안토니우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뚱한 것을 보고 그가 뭔가를 계획 중이며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준점과 관련해 한 사람을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도록 노력하라. 상대가 배우자나 상사, 직원과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신호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유심히 보라. 좀 다른 연습으로 뭔가 신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오랫도록 바라던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기대되는 공연이나 경기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그 기대에 찬 모습을 꼭 기억해 두라. 눈이 계속 커진 상태로 있고 얼굴은 발그레하고 보통 생동감이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감돌 것이다. 이 모습을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사람의 긴장된 표정과 비교해 보라. 이렇게 하면 감정과 표정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의 어휘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혼재된 신호가 나타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라. 말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표정에는 긴장감이 보이고 목소리 톤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승진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짓는 미소가 억지스럽고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호재된 신호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신체 각 부위가 따로 놀기도 한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 사자를 보면 화자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이 대화 내내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양산을 쥔 손은 긴장감이 가득한 것을 알아본다. 그제야 그는 상대의 진짜 기분, 즉 불편함을 눈치챈다. 혼재된 신호와 관련해서는 비언어적 소통이 부정적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신호야말로 상대의 진짜 감정을 알아주는 단서로서 더 큰 무게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상대가 왜 그런 슬픔이나 반감을 느끼는지 자문해 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읽을까요? 네, 쭉 읽어주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연습을 해보자. 카페처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에서 신호를 찾아보라. 걸음걸이나 전체적인 보디랭귀지에 주목하고 가능하다면 메모를 하라. 거기에 능숙해지면 관찰한 신호를 바탕으로 상대의 직업을 한번 추측해보라. 혹은 보드랭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짐작해보라. 재밌는 게임이 될 것이다. 연습을 하다 보면 주의력을 나눠서 사용하는 일도 더 쉬워질 것이다. 상대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비언어적 신호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신호들을 알게 되면서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어휘력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일종의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 뜻을 전달하지 않는 제스처란 없다. 사람들의 침묵이나 옷차림, 책상의 물건 배열, 호흡 패턴, 특정 근육의 긴장감, 대화의 숨은 내용까지도 관심을 기울여라. 말하지 않는 것, 암시된 것도 모두 대화의 일부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흥미진진함이 느껴질 테고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질 것이다. 네. 지난주에 못 읽으셨는데, 막, 오늘은 충분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병란 쌤은 책 안 가지고 출근하셨죠? 음소거 되어 있어요. 인간 본성의 법칙은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러면 김영하 작가님 책은 가져오셨어요? 그건 갖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네, 갖고 편안한, 다니고 네. 조금씩 오늘도 좀 심심한에 좀 읽고 네. 근데 완독은 못했어요. 아, 완독 못 하셨어요? 참,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북클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책을 다 이제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책이 이제 정해지면 초창기에 다 휘리릭 읽어보고 만날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온다거나 아니면 이틀 전에 다 읽어오거든요. 근데 길게 잡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주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책장이 잘 안 넘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시간, 시간, 시간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책 아, 읽는데. 시간을, 네. 그, 하늘빛님, 인간 본성의 법칙, 네. 그거는 잘 읽었는데. 아, 그 장을 그 다 부분. 읽으셨어요? 그럼 그 네. 장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읽으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그거 네, 읽으면서 그 상대방 관찰하면서 네.
상대는 관찰하면서 나는 숨기라는, 나는 드러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하라는, 주도 면밀하게 네. 관찰하라는 건가요? 네, 내가 리드하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거. 네. 분위기를 내가 리드하라는. 상대는 속속들이 알아보고 잘 관찰하고 네. 나는 잘 드러내지 않게 뭐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사실 그렇게 되나요? 어떠세요? 이 장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책 다 끝까지 읽어봐도 다 요소 있어요. 내가 나한테 좀 적용해야 될 거, 공감하는 부분들. 근데 가면이라는 거,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면이 지난 시간에도 목소리가 몇 개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그 사회적 관계들을 많이 맺고 지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켈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을 때 먼저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들으시는 입장이시죠. 저 아이형이어서 막 그렇게 수다스럽진 않아요. 아, 원래요? 저는 배려심이 되게 있으시구나. 그게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별 기대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저 나름에. 그래서, 이 연령대면은 50대쯤 돼야 조금 이렇게 원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그냥 나이로 숫자를 먹은 사람 말고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되게 그런 게 차분하게 그런 일을 하셔서 그런가 되게 그런 배려심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관찰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주로 들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아, 영업할 때도 네, 뭐 고객이라 표현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네,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말하는 거에 대한 리액션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더 음. 잘 들으시겠네요. 잘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네. 듣다가 또 제 나름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러겠거니 하고서 요번에 그 조용민 대표님이랑 강의를 그럼 엮어주신 거세요? 저는 그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음, 다양한 사람들을 강의 보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조용민 대표님이 강의를 하시겠다고 켈리님을 찾아오시는 거세요? 아니면 그 기관에서 아니죠. 요청? 저는 그냥 그 기업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좀 저명하신 분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주제에 관련돼서 좀 약간 뭐 연구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네, 유명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네. 소개시켜드리고 뭐 그러니까 섭외를 원하면은 제가 연결해서 섭외해드리고 이러는 거죠. 아, 개인적 친분은 없어요. 그냥 일로 만난 사이들이죠. 음, 음. 궁금했어요. 음. 그 세바시 북클럽 때였나 가서 뵌 적 있었거든요. 근데 패션에 제가 많이 놀랬어요. 네, 어디 강의 가도 그래요. 뭐 CU 강의를 가든 어디 가든 모자에 스니커즈에 조커 바지 입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그때 놀랬어요. 스타일이. 구글은 그렇다면서요. 벗고 다니지만 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로운 맞아요. 취향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문화적인 그런 것들, 고정관념이 있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한 두세 번 뵀던 것 같은데. 한일비님은 지금 직장에 계시면서 항상 읽으시면 누군가를 떠올리셨잖아요. 주변에 있으신가요? 가면을 장착했는데 내가 관찰해서 발견했다라는 사람. 가족 빼고요. 아, 제가요? 네. 어, 주로 관찰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랑 아, 안 맞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를 계속 관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음, 그걸 사실은 저 스스로가 납득하고 싶어서 네.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면, 내가 이런 느끼는 감정이, 네. 이게 뭐라지? 합리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관찰하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찰을 안 해도 다 이제 이게 파악이 되니까 네. 굳이 관찰 안 해도 돼요. 근데 잘 안,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찰을 해서, 아, 저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걸 제가 피한다든지, 그걸 대응했을 때 적절하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걸 관찰을 잘하면 네.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읽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파악이 되니까, 네. 제가 미리 알아버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음, 아,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의도로 행동을 하지를 알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알고 그다음부터 저는 바로 반응을 하니까 네.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게 음, 오히려 되게 아, 감각이 사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 하늘비님은. 음. 그 되게 그 관찰도 좋으시고 되게 감각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각이, 어, 저도 모르는데 약간 예민한가 봐요. 그런 걸 음. 좀 약간 이런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좀 빨라요. 그러신 것 같아. 저는 네. 싫은 사람은 안 봐요. 관찰하려 하지 않아. 그, 안 보면 좋은데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음, 계속 부딪히니까. 봅시다. 음. 그래서 그래서 잘 관찰을, 되도록이면 네. 업무적 일 아니면 이제 안 보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이제 그 강의, 어떤 강의였는지 이제 저도 어쨌거나 뭐 같이 일을 하는 뭐 직원이든 동료든 잘 지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아, 그렇구나라고 조금 변화를 줬던 게 직장에서 친구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듣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고수인 것 적, 같아요. 적절, 어떻게 안 적절한 들으실 수 거리 있죠? 유지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어디지? 그리고 잘 아는 사람도 가까이 있어서 잘 맞아서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게 되면 내가 알던 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게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가까워져 있으면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묻어져서. 음, 그래서 주변에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관계들이 없을 수는 없죠. 다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그러니까 예민할수록 조금 많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친구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그 환자들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냥 캐릭터로 써봐봐. 그럼 또 괜찮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다 글을 써. 나중에 그 출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일단 거기다 험한 말 다 일단 노트에다 쓰고 써봐봐. 그러면 조금 어, 시원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 예전에 그 정신과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담자가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이 안 됐고 그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구해주고 싶고 그런데 내 직장, 내 병원에서 그런 동료가 있죠. 당연히 그분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미친다는 거죠. 돌아버린다는 거죠. 내담자로 만났을 때는 아우 측은하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은데 정말 직장 동료로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음, 안 맞는 사람을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5년 전이었는데, 온 국민 대상으로 생각해도 좋다. 10명 중에 6명은 조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그 중에 약을 먹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 정도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표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 그래서 나랑 안 맞으면, 아,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픈 저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아, 제가 음, 회사에서 계속 불편한 한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때 시간 네, 가계부 쓸 때부터 그분이 계속 네, 있거든요. 지금 네, 3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네, 이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프다, 아픈 사람이다. 그 말 하니까, 그래, 이해도 되면서 네, 네. 이렇게 약간 한 발 아, 떨어지면 그래, 음, 아파서 그런 거겠지. 이해가 되면서 또 네. 저랑 부딪히면 또 그게 딱 없어지는 거.
맞아요. 내 현실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 교수님 맞아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일하다 보면 간호사라든지 같은 뭐 협업해야 되는 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열의 여섯이 맞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나 몰래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내 태도나 내가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러려고 이 책을 읽거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 편하려고 그렇게 음, 우리가 아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이런 부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인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이런 책이나 매체를 이렇게 접하면서 아,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둔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촉이 예민했던 것들이. 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던 책이었어요. 저는 읽고. 그리고 책을 못 빌리셨죠, 켈리님께서는. 김영하 작. 네, 저는 이렇게 듣고 다음에 한번 다음에 읽으려고요. 네네. 그 정리해 주신 거요. 강연 정리해 주신 거 되게 좋았어요. 네, 하늘배님. 네. 네. 되게 잘 적어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셨지? 꽤 지나신 것 떴어요. 같아요. 아, 아, 메모가 있었구나. 강의하실 때 네. 중간중간 막 썼어요. 쓴 내용을 정리했어요, 네. 그냥. 좋았습니다. 쓰셨는데 왜 그러면 진작에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블로그에? 아, 그건 미룸? 그게 질문입니다. 귀찮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말하던 이게 한두 마디를 그냥 쭉쭉쭉 썼던 거라서 정리되지 않은 노트였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하기가 좀 귀찮았던 거죠. 근데 그렇긴 귀찮음이죠. 한데 귀찮아도 그렇게 해놓으면 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글도 그런 글은 별로 쓰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 답사 가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뿐인. 맞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글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그리고 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으니까 와서 하신 얘기랑 우리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내 삶이 담겨진 에세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읽어보고. 되게 좋구나. 그리고 가끔 뭐 이쪽에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 강연회가 있으면 뭐 신청해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았습니다. 책은 만독하셨어요? 아, 못했습니다. 어, 책을 사서 20%만 읽어도 성공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의 전부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너무 안 읽게 되던데요. 책을 빌려와서. 어,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했다잖아요. 계속 시도를 보니까 책을 읽어야 돼. 마음만 꽂히는 것만으로도. 그, 거기에서 네, 이제 책 속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김영하 작가님 본인이 느꼈던 바를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네, 자기가 어릴 때 책을 읽다가 네,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그 잠시 네, 중단하고 심부름을 갔다 왔지만 책을 보면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모르는 세계를 내가 네. 거기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음, 저는 멋있는 표현이야. 저는 단순해서 한 그래서 두 가지를 유난히 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으면 책으로 도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책을 읽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리더님이 생각이 났어요. 리더님이 힘드실 때 책을 네, 읽으신다고 글로 네, 들어가신다고 그 얘기를 생각해서, 아, 비슷한 이런 맥락이시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큰애가 네,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네, 이게 되게 다독하고 빨리 읽고 되게 좋아하는데, 책 읽은 걸 얘기를 해보면 정리를 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김영하 작가님 책을 그 강의를 듣고 남편이랑 아 우리 애도 책을 읽고 저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걔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음, 학교 과제로 이제 독후감 쓰는 게 있었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이제 힘든 아이들이 그 어디였더라? 하여튼 무슨 산을 이제 등산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많이 공감이 됐다. 얘네들은 산을 올라가지만 나는 힘들 때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다. 그 얘기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그 정리하면서 우연히 봤거든요. 음. 그래서 와, 말하지 않아도 본인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고 책이 좀 귀했었거든요. 뭐 도서관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책을 어떤 기회든 이렇게 얻으면 읽으면 그냥 약간 그쪽으로 순간이동해서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써봐라 이러면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써봐라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는데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오라고 책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독후감이라는 걸 그때 써봤는데 어, 제가 그 지금 66 클래스 하시는 분 한 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농사는 1년에서 적어도 5년이면 그 싹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몇 년 과일 같은 경우는 심어서 몇 년을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싹이 이랬는데 대충 그거는 가져가지만 20살 되면 또 다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책을 많이 읽었던 부분은 나와요. 확실히 나온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책 읽었던 거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봐 이랬을 때 그건 안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간접 경험이 다 이게 뭐라 그럴까 콩나물시루 같아요. 물을 줬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문학성을 가지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키워보시니까 더 그런 거 비교랄까? 비교는 아니지만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 느끼시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 나왔는데 이런 아이가 있고 저도 책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정말 책은 한 글자도 안 읽는 아이가 있거든요. 정말 똑같이 읽어줬는데. 근데 그게 너무 늦게 나오는데 책은 하면 읽었으니까 얘기 좀 해봐. 이러면 더 안 읽게 돼요. 왜냐면은 이걸 기대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만 해도 그냥 내가 좋아서 읽었던 책이랑 이렇게 북클럽을 해야 돼서 뭘 발췌를 해야 된다고 읽었을 때랑 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권수를 늘리기 위한 독서를 할 것도 아닌 거고 정말 뭔가 내가 나를 스쳐가는 그런 독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범위는 약간 정해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막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한 글을 읽다가 어떤 그냥 문맥에 꽂혀서 그냥 한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어떠한, 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작가님이 그 만화책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너무 안 읽는데 만화책이라도 읽게 할까요? 그랬는데 그 작가분이 그러셨어요. 장르가 다른 거다. 장르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선 왕조 실록에 관한 걸 만화를 읽으면 어차피 스토리를 아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다르다.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만화책이라도 접하게 해야지라는 의도를 갖지 마라. 그 책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이들이 뭐 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게 되면은 정말 단편이라도 한번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장르를 읽을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거에 엄마가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 만화 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그것도 편향된 독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읽으신 데까지 해서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의 또 강연을 갔다 오셨으니 한 권을 읽으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남기신 문장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하늘배님.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김영하 작가님이 네, 되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유롭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읽으면서 그때 김영하 작가님 자녀가 없다고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부러 이제 아이를 갖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되게 이게 여유로운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여유로운 건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러시죠. 들었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려고 그렇게 그 자녀를 안 가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그런 갖지 건 않은, 아닌데, 네, 네. 어, 그런 건 맞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음,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맞아요. 느껴졌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핍해져도 나 혼자 궁핍한 거니까 그게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글을 조금 자유롭게 좀 쓰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단편을 읽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꼭 구입하세요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풀고, 왜냐면 이 작가님 책은 또 많잖아요. 근데, 네, 한번 그냥 도서관 가실 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언급을 하자면 지난번에 호두까기 인형이었나요? 뭐지 유입이 되게 알레? 많았던 네네 그게 있었었잖아요. 켈리님 그때 호랑이 뭐였는데 아, 국립중앙박물관. 네네 그치, 국립중앙박물관? 그치. 네네 그러니까 유입을 응, 신경을 응. 쓰셔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여행 이런 걸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색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어, 단풍 떨어지기 전에 좀 해서 가을에 뭐 여행 가기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 그, 이게 막 66일 막 그 써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막 그냥 했는데 네, 자꾸 뭔가 우선순위에 자꾸 맞아요. 밀리니까 네네. 우선순위 밀리는데 계속 숙제처럼 머릿속에는 남아있고 네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해서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아, 하나를 아무튼 쓰더라도 효과가 좋은 네. 게, 그러니까 하늘비님은 그래서 유입이 조금 많아서 승인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음식점, 뭐 여행지, 그런 게 검색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뭐 네. 여행지 특히 많았었어요. 어, 아, 근데 저도 저는 하늘빛님처럼 못 쓰겠어요. 나 진짜 하늘빛님처럼 쓰고 싶은데 못 쓰겠어. 여행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성 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그 꼼꼼하게 기록도 못할 뿐더러 갔다 아, 와서 저 뭘,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고 아니, 그냥 제가 본 걸 그냥 기억난 걸 그냥 순서대로 썼고 약간 정보성이 필요한 거는 검색해서 그냥 저도 발췌해서 쓴 거고 대부분 그냥 저희 그냥 본 내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꼼꼼해. 없어서 그래요. 주차장부터 찍어야 해요. 주차장, 메뉴판, 그러니까 저도 어머 사진 안 찍었다.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제가 주말인가 어디 갔다 왔어요. 산에를 갔었나. 아무튼 기억도 이렇게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유입이 그냥 뜬금없이 100 이렇게 되길래 그 하나의 게시물로